안녕하세요. 김영삼입니다. 휴가철 되다 보니까 또 하실 분들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가우시죠? 그래도 제 강의가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안티는 많아도 또 이렇게 또 많이 성원해 주신 분도 있어서 또 감사드리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수영을 한번 기른 건 아닌고요. 안 깎아봤습니다.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대로 녹화하기로 했고요. 안경도 요즘 사랑니 발치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가 너무 튀더라고요. 그래서 12년간 제가 거의 매일 쓰고 있던 안경을 좀 쓰고 안경집 가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 위아래로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안경인데 발치할 때만 썼는데 나름대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휴가철 너무 더우시죠? 오늘은 포셉을 이용한 사랑니 발치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늘 김영삼 하면 뭐죠? 늘 새로운 시도. 그래서 포셉을 이용한 사랑니 발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는 뭐 담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Easy, Simple, Safe, Economy라고 말씀드렸죠. 제 그냥 진료 컨셉이고요. 어쨌든 아주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고요. 이제 포셉을 이용한 사랑니 발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포셉을 사용하라 라고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가끔 이제 외과 교과서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악과 선생님들이나 발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11개 치과대학 중에서 한두 군데 치과대학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거의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라고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뭐 좀 설이 분분해요. 알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외국 애들도 다 달라요. 어쨌든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넣고 발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원장님들도 많이 그러신 분들이 있고 여기다 놓고 발치하면요 결국은 이 7번 치근이 원심 치근이 거의 깨집니다. 크랙이 가고요. 그 사랑니 빼고 시큰거리다가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죠.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치조골에다가 대고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를 안 쓰냐 그랬더니 치조골에다 대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치조골이 압박을 받아서 이 앞에 7번 원심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그런 치주인대강이 압력을 받게 돼서 치주인대가 손상당하거나 또는 뭐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셉 사용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포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전에 저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악 같은 거 뽑을 때나 포셉을 사용하면 왠지 초보자 같고 엘리베이터로 뽑으면 아주 능숙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개원가에 나와가지고 어떤 선생님의 포셉을 사용하라는 그 제안을 받고 그 뒤로 포셉을 잘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한 4년, 3년 전인데 그 뒤부터 포셉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굳이 이렇게 치주인대 강이 손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요. 제가 사용하는 포셉입니다. 하악 포셉이고요. 제 개인적인 컨셉 자체가 여러 가지 연장 사용하지 말고 능숙한 내 손에 익은 연장 하나를 잘 쓰자라는 게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짜로 사랑니 발치를 하루에 최소 10개, 보통 지금 많이는 20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세트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낯익은 기구만을 사용합니다. 휴프리디. 그리고 휴프리디 기구가 왜 좋냐? 이게 오히려 더 싸요. 왜냐? 오래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적응을 합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셉을 사용하고요. 그냥 유니버셜한 포셉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익은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좌우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사랑니 뽑을 때는 소구치 포셉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대구치 포셉처럼 비크는 짧지만 얇은, 그래서 사랑니만 잡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걸 바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미끌리지 않고 큰 힘을 내면서 안전하게 사랑니를 뽑을 수 있는 포셉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파키스탄에서 나온 것도 많고 다른 포셉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휴프레디크를 쓰는 것이 그냥 망가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쓰기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내 손에 계속 이거 있게 되고. 대신에 미스타큐렛 뭐 이런 것도 제가 포셉 몇 개 있습니다. 어떤 포셉이냐? 지극히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미스타큐렛 같은 거 씁니다. 왜요?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여벌로 혹시 더 필요하게 될까봐. 그래서 전체 사용하는 포셉의 한 3분의 1 정도. 거의 거기까지는 안 쓰게 되지만 진짜 소독된 거 다 떨어지게 되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그 특이한 포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스타큐렛 같은 것도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셉은 휴프레디크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한번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번 사랑니 발치 세미나를 하나 합니다. 원래 이번이 지금 3차인데 올 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조금 좀 미뤄왔는데, 또 어떤 그 업체에서 한번 후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좀 강의를 잡았습니다. 급하게 잡았고요. 강남역에서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에 제가 세미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라이브 서저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라이브 서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치과 근처에서 아마 강의를 하고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사랑니 발치할 환자를 데려와 오셔도 좋고요. 저희 이제 연자들은 각자 한 명 정도씩 구해와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해오고 싶은 환자분들은 뭐 오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사전에 등록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는 이제 저희 좀 자리가 좁지만 저희 대기실에서 앉아서 TV 모니터로 진료실에서 발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로 라이브 서저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5시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라이브 서저리, 보통은 예전에도 보니까 한 4, 5명 준비해도 워낙 다들 우리 저나 마찬가지 나머지 그 이적쌤이랑 선생님도 빨리 뽑다 보니까 1시간도 안 지나서 3, 4명 준비했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명 준비할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여러분들의 예전에 또 뭐 환자분 데려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셉을 이용한 사랑니 발치 기본 원칙은, 저는 포셉은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비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포셉을 잡아당기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포셉은 제가 페이닥터 할 때 우리 원장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전 지금도 이게 아주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 배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발치를 할 때 잡는 힘의 60% 이상을 꽉 잡는 거에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뽑는 데 써라.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늘 원칙이잖아요. 그죠? 날 행복하게 만드는 99개가 아니고 날 슬프게 만드는 1개를 안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치료의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잡는 걸 꽉 잡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셉을 흔들 때도 당연히 치근의 모양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흔들다 보면 치근의 모양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리고 포셉으로 반드시 뽑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럭세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좀 럭세이션 한 다음에 포셉으로 뽑기도 하고, 포셉으로 럭세이션을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뽑기로 하고요. 심지어는
멀쩡하게 난 사랑니 같은 경우는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포셉으로 좀 흔들어서, 그러니까 멀쩡하게 난 사랑니를 잘라서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흔들 때는 안 아프지만 이게 자르게 되면 오히려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셉으로 사실 조금 흔들어서 치주인대강을 넓혀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마취를 해가지고 안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치아를 포셉으로 잡고 흔들 때는 턱관절의 힘이 최소한 미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별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볼 거고요. 포셉으로 뺄 때는 늘 대합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때 그렇죠? 하악이죠. 하악을 좀 남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팔 힘이 좀 세잖아요. 잡는 힘만 가지고도 푹 튀어나와 가지고 상악 커습을 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나중에 환자분들한테 정말 싫은 소리 듣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발치가 싫어지게 되죠. 포셉은 대합치뿐만 아니라 인접치도 손상을 많이 시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포셉은 당기는 것이 아니라 비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도리로 못을 뺄 때 저렇게 잡아당기면 못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나 이걸 비틀게 되면 어때요? 비틀게 되면 지렛대의 원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빠집니다. 그렇죠? 치조골도 저 나무 정도나 나무와 못 정도의 탄력성은 있죠. 그리고 이 작용점이 이 녹색 있는 점 정도. 물론 치근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7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심 방향을 향하는 거, 디스토보칼, 디스토링구알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바로 방향이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장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지렛대가 한 뭐 4-5배밖에 힘이 안 나겠지만 우리 치조 포셉을 잡는 힘은 어떻습니까? 사실 장도리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아주 엄청나게 이 상태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이 나오게 되죠. 작용점은 이 포인트에다 두게 되는 거니까. 아까 앞쪽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당기지 말고 비틀으라는 거. 당기면 힘이 엄청나게 써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비틀면 잘 나옵니다. 치근의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못을 뺀다 생각하실 때, 심지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똑딱이 단추 같은 거 있죠? 똑딱이 단추를 이렇게 뗍니까? 원장님들? 아니죠. 한쪽부터 딱 떼죠. 그래야 빠지잖아요. 발치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뽑는 게 아니라 떼는 거다. 한쪽부터 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악 같은 경우는 남자 원장님들은 이 꽉 잡는 힘만으로도 비크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려고 하면서 튀어나오죠. 교정 발치, 소구치 발치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심하게 많이 나오고요. 하악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상악은 별로 좀 많지 않지만 하악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치근이 이렇게 단근치거나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 치근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어쨌든 전체 힘의 대부분은 꽉 잡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왜요? 포셉이 미끌리게 되면 바로 인접치가 엄청나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포셉이 미끌려서 인접치를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포셉으로 꽉 잡고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두 치아 사이가 많이 힘이 작용을 해서 크레이크 하기도 하죠. 그죠? 그것도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포셉이 미끌려서 대합치를 때리게 되면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턱관절에 절대 무리가 안 가게 해야 합니다. 턱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보면 이거 예로 들어서 많이 사는데 종이 위에다가 그 컵을 올려놓고 세게 잡아당기면 종이만 쏙 빠지죠. 그러나 천천히 움직이면 다 컵도 같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셉으로 치아를 움직일 때 이 작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초보 때는
포셉으로 잡고 흔들면 턱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발치를 하고 나면 발치하고 나서 턱 관절이 아프다는 환자들도 의외로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결국은 모든 힘의 포인트가 결국은 턱 관절이 아니라 이 치아에 중심을 두고 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수직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내가 힘을 주는 그 포인트가 과연 지금 여기서도 보면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도 비트는 방향,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만큼 내가 포셉을 잡고 흔들지만 그것이 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중심, 그리고 치아의 중심에서도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흔들 것인가에 대한 구분,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치근의 어느 부분인가, 치근의 모양에 따라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치아의 중심부인가 원심부를 향해서 힘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꽉 잡아야 됩니다. 이 포셉이 미끌리는 순간 엄청난 트라우마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니 안 뽑는 원장님들의 대부분을 가서 보면 나는 사랑니 뽑고 나면 괜히 앞에 7번이 시리다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원장님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은 7번 손상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입니다. 엘리베이터로 7번과 8번 사이에 넣고 막 젖거나 아니면 포셉이 많이 미끌리거나, 포셉이 한 번만 미끌려도 7번 원심에 크랙이 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악 7번 원심 구개측에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랑니가 디스터 보컬 쪽에 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디스터 보컬에 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포셉으로 딱 잡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 그렇죠? 포셉으로 딱 잡게, 제가 최대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디스탈로 잡았죠. 디스탈로 잡았죠. 그러나 원래 치아 모양대로 잡는다고 하면 거의 이 부분이 포셉의 비크가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걸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정상적인 그냥 보통 8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주 특히 링구알 쪽, 여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여기가 지렛점이고요. 이 엄청나게 큰 포셉의 뒤쪽에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크 치아가 흔들리면서라도 여기 조금만 닿으면 무조건 치아는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니가 오히려 구개측에 위치하게 되면 정반대로 이 버칼 쪽, 이쪽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치아 위치 같은 걸 보셔가지고 최대한, 그런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소구치 포셉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구치 포셉을 저는 절대 안 씁니다. 왠 줄 아세요? 미끌립니다. 반드시. 100번 쓰면 한두 번은 미끌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를 슬프게 하는 한두 개가 생기게 되죠. 물론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가지고 버칼에 홈에 이렇게 하나 치근 사이에 들어가고 팔라탈 커셉을 잡아주는 좌우가 나눠져 있는 포셉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사랑니를 우리나라 습가에서 이렇게 빼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걸 다 갖추고 있기는 어렵죠. 저도 있기만 해요. 있기만 하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얼마 전에 그 잡지 촬영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기자가 찍어줬어요. 면도 안 하고 찍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랑니가 버칼로 있을까 링구알로 있을까 고민이 되죠. 사실 버칼로 있는 게 더 빼기 쉽습니다. 치아를 커팅해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근데 이게 링구알로 돼 있으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걸릴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치아가 커서 7번 손상 안 되게 잘 잡죠. 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치아를 이렇게 대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야 되고요. 이렇게 잡고 힘을 쓰기 전에 됩니다. 왜? 갑자기 푹 튀어나와 버리면 대합치가 상하게 되니까 이것도 인접치 상하지 않게 최대한 우선 앞뒤로 한번 힘을 재봐요. 어디가 방향이, 루트의 방향이나 찍어낸 방향으로 어디가 힘이 잘 들어 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소리 납니다라고 저희 직원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대합체에다가 그 손가락을 대서 절대 대합체 손상 안 되게 하는 것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더라도 상하악이든 하악이든 나올 때 포셉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탁 하고 납니다. 날 수가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옆에서 꼭 저희 직원들한테 아까 저 지적하는 거 보이시죠? 꼭 딱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미리 말하고 딱 하고 소리가 나면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고 소리가 난 뒤에는 환자분들은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입체가 깨지는 소리 아니냐고. 아니죠.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요. 얘도 이렇게 완전히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포셉을 먼저 잡고, 솔직히 저는 포셉을 많이 잡습니다. 포셉을 잡고 이걸 딱 잡으면 어때요? 가장 위험한 부분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딱 잡으면 여기 이 포셉 머리로 여기를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링구알 보컬로 난 케이스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셉으로 잡고 방향을 돌릴 때는 잡아서 꺾는 겁니다. 꺾는 거. 이 지렛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꾸 꺾으면 어느 것도 안 꺾일까? 그죠? 그냥 석션 팁 잡고 이렇게 아마 석션 팁을 제가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 끊어질 거예요? 거의 휘어질까? 그죠? 이거 잡고 보면 휘어질 겁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니까. 이걸로 하는 인데 이 힘으로 7번을 된다고 하면 그죠? 석션이 밑을 향할 때는 반드시 킨다. 원칙. 네. 반드시 킨다 원칙. 네. 석션이 밑을 향할 때는. 네. 아니면 끌 때는 들고 있는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잡아서 이제 뺄 수 있는데 빼는데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포셉도 약간 얘기를 해야 된다. 저기 조금 얘기했을 때 포셉으로 여기도 포셉으로 톡톡톡 조금 돌려보세요. 포셉으로 하기가 조금 더 괜찮죠? 이렇게 버클다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 느낌이 어때요? 버클다가 되니까 안 걸리죠? 이렇게 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7번에 혹시 손상이 갈까 걱정도 되고 그러면 나와버렸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이제 뺀 이유는 루트가 보면 엄청나게 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당기는 게 아닙니다. 당기면 대합치 깨져요. 당기는 게 아니라 꺾는데 여기서 이렇게 디지털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꺾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향 흔들어 보면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좀 옛날에 찍은 한 3년 전에 찍은 것 같네요. 소독된 포니까요. 이번 다 소독됐으니까 손 올리면 위로 올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통일이 된다고 해서 손을 올리면 안 돼요. 크게 석션. 석션 하는 거. 석션 하고 빠지고 해줘야죠. 이렇게 똑바로 난 이빨들이 이렇게 똑바로 난 사람들이 절대 지금 걸리질 않죠. 여기서 절대 이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석션. 절대 이 레임스의 지렛대가 걸리질 않기 때문에 발치가 안 되죠. 그냥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요, 됐을 거예요. 포셉으로 잡고, 크게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발치가 되죠. 시야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여기 조금 너무 교육용으로 쓰기는 너무 그래요. 좀 버티다 나오시지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포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래서 네, 턱에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대합치에 꼭 손가락을 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대합치 깨집니다.
포셉으로 꽉 잡고요. 잡고 늘 잡고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비트는 겁니다. 비트는 거 이렇게 비트는 거 늘 비트 복사 방향으로 비틀었죠. 이렇게 치아 모양을 그렇죠. 봤을 때는 꼭지가 아주 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상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측은단 촬영을 보니까 루트가 좀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포셉으로 직접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비틀었을 때 대합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잡다가 움직이면서 발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디스토 버칼로 약간 럭세이션을 시켰다고 하셨지만 디스토 버칼형에다 방향에 놓고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가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찍은 거네요. 네. 이건 이제 한 몇 달 된 것 같죠? 지금 모양이 참 그렇죠.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 같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원심 쪽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근심 컷은만 잘라낸다는 거죠. 잇몸 누르고 미는 듯한 느낌 있으세요?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원심 측은을 잘라내고요. 원심 치관부죠. 원심 치관부를 잘라내고 포셉으로 남아있는 근심 소리 나세요? 놀라지 마세요. 치관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딱 진짜로 딱 휘어진 그 부분에 골이 딱 잘라져서 나오죠. 골이 안 빠져나와요. 심지어는 이렇게 수평 매복치 같은 경우에도요, 높이가 좀 높으면 엘리베이터가 안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포셉으로 잡고 뺄 때는 포셉으로 잡은 다음에 아까 링구알 쪽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빼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평 매복치도 치관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꼭 앞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포셉으로 빼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야 확보를 위해서 손가락은 안 됐지만 손가락을 대야 되고요. 주변 치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사랑니가 이렇게 컷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잡을 때 사실은 이렇게 잡아도 어떻습니까? 잡으면 이렇게 막 밀려 들어가 이렇게 이런 힘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려 들어가는 힘에서도 많이 발치가 됩니다. 그 밀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날카로운 이 면이 7번 원심을 많이 손상시킨다고 해요. 7번 원심을. 그리고 흔들 때도 이게 닿을 수 있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특히나 버칼로 난 사람들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7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줄이를 트는 것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렛대를 생각해보면 딱 잡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르면 여기 이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뭐든지 여기다 뭘 넣고 한들 이 엄청난 지렛대 힘이죠. 이렇게 당기면 여기는 뭐 차가 있어도 아마 이 찌그러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지렛대 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가 만약에 여기에 붙어있는 이걸 잡고 휘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서 금방 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센 힘이죠. 이거 잡고 휘어도 어때요? 금방 휠걸요. 이거 부러져 버릴 겁니다. 이 힘이 엄청나게 센 힘이니까. 근데 이 힘에 여기에 뭔가가 단단하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면 제가 손을 꽉 잡았죠? 꽉 잡았죠?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이게 인접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틈이 인접치아라고. 벌어지니까 얘가 엄청난 힘을 받겠죠. 실제로 하시면 진짜 고장납니다. 사랑니를 잡을 때, 뺄 때 이거를 잡고 아무리 이게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에 미치는 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주변 조직, 인접치가 이걸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리겠죠, 여기가. 이걸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김영삼 원장 쳐볼까요? 이 크롬이라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던데. 딱 치니까 제 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뜨죠.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뭐 아무거나 DDS 뉴스고요. 이거는 여기 김영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게시자 김영삼을 클릭을 하면 제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포셋발치 모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앞에 순서부터 오늘 지금 그 강의 후반부에 보여드릴 순서 그대로 모두 재생을 누르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셉을 이용한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로넥토미와 그 사랑니 발치와 치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랑니 안 아프게 뽑기 그리고 그런 발치 후 처방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월 20일 날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모든 걸 다 미리 들으실 수 있고요. 생동감 있게. 네, 9월 20일 날 뵐 수 있는 분들은 좀 뵙고요. 아니면은 다음번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